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는 최종 이전 부지를 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지수입니다. 대구 달성군 인구가 23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국 군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행정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기대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마다 대폭 할인 행사에다 1+1 행사 등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 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입니다. 2017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대가야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대가야인들의 생활 문화를 재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정대로 최종 이전 부지를 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단계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사업 가운데 현재는 군위와 군위의성 두 곳의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3단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예비 이전 후보지를 지정하는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3월 중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예정되도록 그렇게 총력을 다해서 사실상 관련 업무가 중단된 겁니다.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와 국토부 차관이 대선이 끝나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보니 위원회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사업을 변함없이 끌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후보는 통합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데 반해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공식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통합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역사회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앞세웠습니다. 대구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만 않으면 공항 통합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대선이 끝나면 미뤄진 절차를 따라잡겠다면서 최근 공항 이전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 민간공항의 규모나 기능 확정, 연계교통망 구축 등 여전히 숙제가 많아 갈 길 바쁜 대구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달성군 인구가 23만 명을 돌파하면서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행정 수요도 폭증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 등 관련 인프라는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에 만들어진 대구 달성경찰서. 30년 다 돼가면서 건물은 낡았고 옥상에 컨테이너까지 놓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경찰서 건축 당시에 비해 근무 인원은 3배 이상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불만과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게 너무나 협소합니다. 이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지 못하는. 달성군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조성으로 지난 한 해 달성군에 지어진 건물은 모두 12,000여 개, 대구 7개 구군을 합친 신축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건물 신축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취득록과 지방소득세 등 행정 업무도 급증했지만 공무원 수는 제자리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울주군과 비교했을 경우 거의 한 100여 명 이상 정도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각 부서마다 업무량은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인구 23만 명 가운데 젊은 층이 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행정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 등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엔 달성군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대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계절은 따뜻한 봄이 됐는데 소비 심리는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마다 파격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 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물건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주는 행사 안내판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냥 할인보다 1대1 물건은 똑같잖아요. 같으니까 1대1 하면 이제 내가 어차피 사야 되는 물건이라면 가능하면 1대1 하는 거 구입하죠. 신선식품과 생필품도 많게는 절반까지 할인해주면서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파격 행사에 돌입한 이유는 해마다 4월 매출이 가장 낮게 나오는 데다 5월 초 황금 연휴 지출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달은 저희가 좀 비수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5월 황금 연휴도 앞두고 해가지고 4월 달에 좀 매출을 극복하고자. 봄정기 할인 행사에 들어간 백화점들도 매장 곳곳에서 특가전을 펼치며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소비 심리가 자칫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패션 상품뿐만 아니라 신선 상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이런 판촉전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에 훈풍이 불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7로 2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10년의 수준을 100으로 잡고 산정하는 것인데 대구 경북의 지수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54로 더욱 형편없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69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꽁꽁 언 지갑을 열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복해 상주군이 의성 청송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완철, 성윤환 후보 2명이 여론조사를 통해 성윤환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화 여론조사 형식으로 두 후보의 지지도를 물은 결과 성윤환 후보가 박완철 후보에 앞서 단일화가 결정됐습니다. 상주 지역 두 후보가 단일화됨으로써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동해 연안에서 사라졌던 명태가 최근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명태 자원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서 큼지막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 옮기자 곧 형체를 드러내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과거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종적을 감춰버린 명태입니다. 몸길이 55cm, 방류 표식이 없는 자연산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보니 고기는 수산당국에 바로 인계됐고 신고자에겐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구경조차 힘들던 자연산 명태가 유독 올 들어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앞바다에서 한 마리가 잡히는 등 올 들어 확인된 것만 3마리입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7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 상승 등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씨가 말랐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4년 248억 원을 들여 8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잡은 명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에는 인공수정에 키운 어린 명태 10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방류를 위한 현재 종자 생산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 연안에서 수년 만에 자연산 명태가 잇따라 잡히면서 수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들도 자원 회복에 좋은 징조로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신라 천년 왕궁인 월성 발굴 조사가 4년째 접어든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월성 발굴 현장을 매주 금요일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신라 역사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담장이 쳐진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지군이 확인됐습니다. 또 수막새와 인화문 토기 등 통일 신라시대 유물도 다량 출토되는 등 가시적인 발굴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굴 예산은 393억 원, 연인원 5만여 명으로 문화재 발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돈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월성 내부의 다양한 건물지들과 또 1000년의 시간 동안 쌓여있던 역사의 흔적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의 전체 면적은 20만 7천여 제곱미터로 현재는 27%의 면적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경주문화재연구소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성 발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월성 발굴이 이처럼 진척을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발굴 현장 내부를 일반에게 공개해 3천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개방할 예정입니다. 과거 비공개로 이루어지던 문화재 발굴 현장이 월성을 계기로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굴 현장을 숨기고 가리고 했다면 앞으로는 발굴 현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성 발굴 조사가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신라 왕궁의 웅장한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내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월 20일에 주의보가 발령된 2014년과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가량 빨라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선 지난해 일본 내염 환자가 28명 발생해 이 중 3명이 사망했다며 생후 12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예방접종을 꼭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7)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1500년 역사의 대가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가야의 문화가 되살아났습니다. 나무 칼을 들고 대가야의 용맹스러운 장군이 된 아이들. 하나, 둘, 셋. 나의 칼을 받아라! 오! 장군인데. 자신이 직접 만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위풍당당 한껏 폼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아요? 다 만드는 거죠. 우룩이 만든 가야금을 튕겨내며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도자기를 손수 빚으며 대가야 토기에 담긴 옛사람들의 숨결을 체험해봅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모양을 낸다는 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가야 체험축제는 대가야인들의 삶 전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들로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입었고 이런 칼을 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올해는 특히 대가야의 역사, 문화, 체험 공간을 늘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아 행사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017 대가야 체험축제는 오는 9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구를 찾는 중국 관광객은 줄고 있지만 대만과 일본 관광객은 늘어났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1,02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030여 명보다 66% 줄었고 대만과 일본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계란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계란 30개 평균 소매 가격은 7,509원으로
한 달 전 7,314원보다 약 200원 올랐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올해 경북 청년 CEO 육성 사업에 선정된 유망 청년 CEO 6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입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입소한 청년 CEO들에게는 창업 공간 제공과 경영 지도, 마케팅 지원과 함께 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0만 원의 맞춤형 지원 사업도 벌입니다. 대구 교육대학교에 따르면 학생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고 복귀한 전 대구교대 총장 A씨가 최근 사직서를 내 면직 처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해외 견학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복직해 수업을 배정받았지만 학생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지역 청년 창업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역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요즈마 그룹에 추천하면 요즈마 그룹은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즈마 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에서 출범한 벤처 캐피탈로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벤처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